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 시장에서 있었던 조정 흐름과 그 와중에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난 테슬라의 변화까지 조금 큰 그림에서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 랠리의 속도를 잠시 내려놓는 조정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5%, S&P는 마이너스 1%대, 그리고 나스닥은 거의 마이너스 17%까지 밀렸어요. 이번 조정의 중심은 확실히 나스닥과 기술주였습니다. 반도체는 엔비디아 마이너스 3%, 브로드컴 마이너스 11%, AMD 마이너스 4%까지 밀리면서 최근에 AI 고점 부담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 마소, 메타, 구글 같은 빅테크들도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조정이 공포로 가는 하락이 아니라 너무 안 쉬고 올라온 대가를 치른 구간이라는 분석이 더 우세하다는 점입니다. 다우와 S&P는 중기 추세를 전혀 깨지 않았고 나스닥만 단기 과열을 시키는 과정이었죠. 지금 시장은 금리 이벤트가 끝나고 이제 다시 실적에서 개별 기업의 실제 모멘텀으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테슬라가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나스닥이 흔들리는 날인데도 테슬라는 종반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 이유가 오늘 나온 세 가지 뉴스에 모두 녹아 있습니다. 하나씩 연결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어제 테슬라의 기술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운전자 개입 감소 시스템에 대한 신규 특허인데요. 이 특허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차량이 스스로 언제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시간이 갈수록 그 개입을 없애는 방향으로 학습하는 기술. 이건 그냥 기능 개선이 아니라 완전 무인주행, 즉 로보택시로 가기 위한 핵심 축입니다. 특허 내용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 스티어링 등에서 개입한 패턴을 AI가 학습하고 운전자의 불안 신호까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별 개입 필요성 모델을 생성하고 최종적으로 개입 횟수를 최소화하도록 자동 조정. 결국 목표는 딱 하나예요. 사람이 손대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듣는 개입이 줄었다, 주행거리 늘었다가 단순한 통계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는 테슬라가 실제 특허로 쌓아가는 기술 스택이 존재합니다. 이번 시장이 흔들리는 날 테슬라만 반등한 이유 중 첫 번째 단서입니다. AI 버블 피로 속에서도 테슬라의 기술적 진전은 말이 아닌 증거로 쌓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이 아니라 사업 확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오너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파워쉐어 차량에서 집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의 실제 적용 일정과 방식까지 공식적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기능 때문에 사이버트럭은 단순한 픽업 트럭이 아니라 하나의 이동식 발전기 그리고 테슬라 에너지 생태계의 핵심 노드가 됩니다. 타워쉐어가 켜지면 무엇이 가능하냐면 정전시 전체를 사이버트럭이 백업, 파워월과 사이버트럭이 상호 충전이 가능해지면서 태양광, 파워월, 사이버트럭의 3중 연동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이 기능 하나 추가로 테슬라는 지금 분명히 자동차, 에너지, 가정용 전력 플랫폼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기술주 피로로 밀린 날 테슬라가 보여준 이 확장 신호는 아주 다른 메시지를 줍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에너지 회사로 넘어갈 수 있는 기반을 이미 맞추고 있다. 앞으로 이 파워쉐어가 본격화되면 차량 판매는 파워월과 충전 인프라 판매로 이어지고 이는 테슬라의 전체 매출 구조를 또 한 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월가입니다. 레드부시의 댄 아이버스가 최근 보고서에서 2026년을 테슬라의 황금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강력한 문장은 이것이겠죠. 테슬라는 이제 EV 업체가 아니라 피지컬 AI 기업이다. 물리 세계에서 움직이는 AI, 즉 로봇택시, 로봇, 자율주행, 에너지 인프라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확장하는 기업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가 언급한 기술적 근거들이 오늘 우리가 본 두 가지 이슈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시장 전체가 기술주 피로를 겪고 단기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 테슬라에 대한 월가의 장기 프레임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정리하면 어제 시장은 흔들렸지만 테슬라 관련해서 나온 뉴스는 오히려 방향성을 더 뚜렷하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결론은 나스닥은 쉬었지만 테슬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더 빨라졌다는 겁니다. 앞으로 1, 2년 이 세 가지 변화가 어떤 속도로 실현되느냐에 따라 테슬라의 기업 가치와 시장 포지션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의 임합, 전략 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류 생산 라인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친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류 전쟁의 중심에 선 MP 머티리얼스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1,000만 원만 넣었어도 6천만 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히토류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코와 LAC 같은 대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히토류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 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수혜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주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꼭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